화장실 갔다 와라. 쉬는 시간 5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3단원, 우리 기권과 우리 생활에 대한 부분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우리 배웠던 그 지구계에서 기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갖다가 우리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기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쉽게 말하면 대기권이죠. 우리 지구를 갖다가 덮고 있는 공기층을 바로 기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자, 근데 이 기권이 도대체 두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감독님, 기권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아, 이만큼! 이만큼 하는데 왜 자꾸 내 베들레헴이 생각이 나는 걸까? 아, 우리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층인데 이 평균 두께가 얼마냐? 바로 1000km입니다. 자, 이 두께가 1000k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렇죠, 두꺼운 거죠. 자, 근데 이 지구가 사실은 적도가 부푼 타원체이기 때문에 살짝 이쪽에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적도 반지름이 커요. 그러면 적도 반지름이 크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적도에서 우리가 대기권의 두께는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그렇죠. 얘는 얇죠. 얇아요. 얇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극 대기권은 적도에 있는 대기권에 비해서 더 그렇죠, 두껍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벼운 특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세하게 공부를 갖다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우리 이 기권이 있고 근데 지구에 우리가 겉표면을 갖다 덮고 있는 암권, 자, 그 다음에 수권, 이것들을 갖다 포함해서 우리는 바로 지구계, 그리고 이 지구계의 우리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외계.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외계라고 안 하고, 외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외계라고 하니까 갑자기 외계인이 빵 터졌네. 자, 근데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의 우리 공기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조성을 갖다가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들어있으면서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또는 식품의 신선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들의 그 과자들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충전재로 넣어주는 바로 그 가스. 뭐죠? 그렇죠. 질소죠. 질소. 질소는 전체 공기의 78%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숨을 쉴 때 필요로 하는 산소가 21%. 그리고 우리 어디에? 전구에 필라멘트, 그렇죠. 우리 산화보호제로 들어가는 아르곤 같은 것들은 0.93%. 그리고 우리가 숨을 갖다가 내뱉을 때 우리가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이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선생님 수증기는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수증기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조성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얘는 여기서 빼요. 왜 빼냐면 이 수증기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수증기를 조성 얘기할 때는 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공기들로 우리 가득 차 있는 이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을 갖다 할까? 자, 그래서 이 지표면부터 우리 1000km나 되는 기권의 구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된 이유는 올라가면서 바로 기온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것을 갖다 딱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까먹지 마요. 높이에 따른 무엇을 가지고 그렇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분류한다. 딱 9글자예요. 9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갖다 하느냐? 일단 0에서부터 10km까지는 우리가 대륙권,
자, 그 다음에 대륙권에서 그 위에 있는, 그렇지. 아이고, 잘 알고 있구나. 성층권은 10에서부터 50km까지. 그 다음에 50에서 80km는 중간권. 그 다음에 80에서 1000km까지는 우리가 열권.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자, 근데 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들의 우리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면에 우리가 그 글자를 갖다 줄여서 아래층의 이름을 따서 대륙권 계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은 우리가 그렇지 아래층을 기준으로 하니까 성층권 계면. 그러면 열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은 중간권 계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게끔 되어집니다. 열권 계면은 없어요. 왜? 그 열권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우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계면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왜 대륙권이고 왜 성층권이고 왜 중간권이고 왜 열권인지 그 부분에 붙여진 이름들이 이 층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특징들을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대류는 차갑고 뜨거운 공기층 또는 우리가 액체가 같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섞이잖아요. 그 순환하면서 섞이는 이유는 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열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대류권에 대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일단 태양 복사 열 에너지를 갖다 받아서 지구 복사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아래쪽은 우리가 그렇죠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쪽은 우리가 무슨 공기가 형성이 되어진다? 얘는 그렇지 찬 공기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죠? 바로 대류 현상이 생기게끔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공기들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들이 만나면 은결로 일어나면서 눈과 비가 떠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대류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상 현상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공기의 약 70% 이상이 이 대륙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모여서 사는 것도 다 대륙권들이에요. 자, 근데 위층에 올라가게끔 되어지면요, 성층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맞아. 오존층. 하하. 자, 여기 이 오존층이 존재를 갖다 하는데, 자, 오존층이 존재하는 구간은 약 30km의 구간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존재하는 오존층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갖다 어떻게 차단해줘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자,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해주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오존층이요, 이 성층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서 누구를 갖다가 받냐면 지구 복사 열 에너지를 받아요. 지구 복사 열 에너지. 자, 근데 위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받냐면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열 에너지를 받아요.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열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열 에너지를 갖다 받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존층은 우리가 겨울철에 틀어놓는 하나의 무엇처럼 되죠? 그렇죠. 히터에 우리 빨간 열선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빨간 열선과 같은 이 오존층 때문에 위, 아래층이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뜨거워지는 거죠. 자, 뜨거워지니까 여기 성층권 전체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게끔 되어집니다. 찬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비행기와 같은 것들이 날아다닐 때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어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층권 위에 있는 중간권은 또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아래쪽은 성층권 때문에 따뜻한 공기.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 그렇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났으면 야, 기상 현상도 일어나겠다. 아, 근데 여기서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기상 현상이 없어. 왜? 여기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륙권에서는 수증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여기 중간권은 수증기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류현상만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중간권은 여기 기체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운석 덩어리들이 있지? 그 운석이 타기 시작하는 구간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열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 얘는. 자,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햇빛을 받으면 금방 뜨거워져. 근데 햇빛을 또 안 받잖아. 금방 식어.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져서 또 식어서 그 온도 차이 구간이 굉장히 커. 그래서 얘는 일교차가 우리가 매우 크다. 그리고 여기 열권에 우리가 전파를 갖다 반사시켜주는 전리층과 우리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뭐가 있어? 오로라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층, 온도가 내려가는 층은 또 어디인가? 자, 그걸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는 층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 대륙권은 온도가 점점 내려왔었잖아. 자, 그러다가 성층권에서 그렇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중간권에서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데 얘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부분이야. 그래서 영하 91도까지 떨어져. 자, 그랬다 다시 그렇지 열권에서 온도가 또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그 대기권에서의 기온 변화에 따른 그래프는 실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층은 어디하고 어디야? 그렇지 열권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이지. 그럼 온도가 내려가는 층은 그렇지 중간권하고 바로 대륙권이야.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에 꼭 물어봐.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막 흥분하고 하면 막 몸에서 어떻게 돼? 흥분해가지고 열나면서 얼굴이 빨개지잖아. 자, 그 사람이 저 사람 화난 사람 같기도 한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무엇을 갖다 해? 열을 내고 있지. 근데 중대한 결정을 갖다 할 때는 뭐해? 온도가 쫙 내려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행동이 느려져. 그거는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서 혈류 속도가 내려가기 때문이래. 자, 그래서 열성적으로 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온도가 내려가.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면 요 포인트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가 있네. 자, 근데 시험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 또 나오는 예가 하나가 있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오존층이 없다면, 자, 오존층이 없을 때 온도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변할 건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30도, 즉 대륙권에서부터 자 성층권을 지나서 중간권까지 온도가 계속 낮아져. 그러다가 열권의 경계에서, 즉 중간권 계면을 지나면서 열권에서부터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바뀌게 돼. 얘는 문제의 역사가 벌써 한 17년, 18년 된 거야. 그러니까 레전드급 문제인 거지. 자,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꼭 기억을 갖다 해둬야 돼. 사실 기권에서는 이걸 하면 다 끝나. 근데 요새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나와서 그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끊지 말고 잠깐 얼른들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오면 선생님이 칠판 또 새로 해놓고 준비하고 기다릴게. 알았지? 자,
자, 조금 잘 쉬었어? 어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기권들에 대한 이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이야기 한번 하고 할까? 기권은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잘 알고 있지? 기권이 없으면 사람들 또 생물들이 숨을 갖다 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권은 생물들이 호흡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 하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권은 또 무엇을 하냐면 아까 배운 거 또 써먹는 거야.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그렇지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지. 그리고 지표면에 운석이 충돌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태워서 막아줘. 운석의 충돌을 막아준다. 자, 그리고 지구는 이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 일교차가 굉장히 커질 거야. 그런데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온이 돼. 그래서 지구는 이 기온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저위도에서 우리가 남아 도는 열들을 자, 고위도로 우리가 보내주지. 그래서 저위도와 고위도에 그렇지, 기온 차이를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들을 바로 이 기권이 한다는 거 까먹지 마. 그러면 놓고 보면 일단 가장 크게 나눴을 때 호흡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하고 운석 충돌은 지구를 갖다 뭐해? 그렇지, 보호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온을 갖다 유지하고 기온의 차이를 갖다 감소하는 건 얘는 뭐다? 그치,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거. 요거 딱 3개만 기억을 하면 기권의 역할은 까먹지 않고 자신있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그럼 기권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냐? 물론 나올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요새 나오는 문제 트렌드가 예전 문제 트렌드하고 바뀌지 않은 게 이게 꼭 나온다는 거. 기온이 높이에 따라서 기온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험을 갖다 해서 물어보는 걸 아직도 즐겁게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내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싸!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해야 돼. 자, 일단은 여기 우리 전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자, 전열기 가까운데 공중에 자, 온도계 2개를 갖다 매달아 놓았는데 이 전열기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역할을 하냐는 거냐면 바로 태양에 대한 역할을 갖다 하는 거지. 태양. 그럼 태양 쪽에 가까운 쪽은 복사열을 갖다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고, P는 여기 전열기 즉 태양으로부터 우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보다는 온도가 낮지. 자, 그럼 복사열을 갖다 우리 적게 받는 거야. 그러면 A가 B보다 받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온도는 A가 더 높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의 우리 온도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 나타낸 걸까? 맞아. 얘는 열권에서의 온도 변화야. 태양빛을 갖다 직접적으로 받는 공기와 희박한 열권에서의 온도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낸 거지.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 검게 칠한 구리판이 있어. 이 검게 칠한 구리판은 어디에 우리 해당이 되냐면 바로 우리 지구가 그렇지, 땅, 바로 지표면. 지구의 지표면에 대한 이 부분이야. 그러면 지표면에서 우리가 흡수한 열을 갖다가 자, 방출을 하면 자, 지구 복사열을 자, 에너지가 많이 흡수하는 건 누가 돼? C하고 D 중에서 당연히 그렇지, D가 더 많이 흡수하게끔 되어지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온도계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건 누구야? C하고 D 중에서 당연히 D지. 그래서 지표면에서 우리가 흡수했던 열을 다시 복사열로 방출하게 되어졌을 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열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 온도, 기온 변화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온도 변화를 갖다 나타낸 걸까? 대기권 중에서 지표면하고 제일 가까운? 그렇지, 얘는 대륙권에서의 온도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낸 거지.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여러분들 시험에 우리가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그림과 이 그림 구분 못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대륙권에서의 온도 변화로 잘못 착각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권의 기원분포 실험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여러분들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얼른 살짝 지우고 올 테니까 물 한 잔 잠깐 마시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저기서 다시 뿅!
하고 내가 나타날 거야. 이따 봐라. 아하. 자, 선생님, 봐봐. 순간이동을 했다 했잖아. 너무 액션이 강하다고? 리얼리티니까. 자, 여기 봐봐.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정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거 이해를 좀 해줘야지. 선생님은 어쩌겠어. 이 더 큰 덩치가 여기서 옮겨봤자, 거기서 거기인 거지. 자, 여기 봐봐. 자, 지구의 복사평형인데, 이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복사열로 인해서 우리가,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이야기해. 근데 이 복사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물체들의 우리 표면에서 흡수했던 열이 무엇에 의해서 바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어질 때 그 에너지를 우리는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해. 다시 한번. 자,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흡수됐던 열들이 다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복사 에너지 또는 복사열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지구 복사열 에너지와 태양 복사열 에너지인데, 그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다른가?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열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얘는 지구가 자, 방출하는 에너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방출되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방출되냐면, 온도가 태양보다는 낮기 때문에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 태양이 직접 빛을 내면서 방출을 하는데, 그 태양이 방출되는 열, 즉 빛을 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전환해서 쓰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복사열 에너지의 형태는 바로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방출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까지 흡수가 되어져서 그 흡수되어졌던 열 에너지가 지구 복사열 에너지로 우리가 또다시 전환되어져 방출되는 것을 한번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숫자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이 광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 100이라고 놓고 보면, 자, 100%로 놓고 보자. 자, 지구의 지표면에 자, 흡수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 중에서 50%가 흡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거치는 이 대기 중에 얼마? 20%가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는 흡수되지 못하고요. 이 지구의 표면, 즉 대기층에 반사돼서 다시, 그렇죠, 외권, 우주로 나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엇에 우리가 비유가 되냐? 그릇에 비유를 하면, 그릇에 물을 갖다 계속 채웠을 때 어떻게 돼? 그 물을 채우다 보면 나중에 그릇이, 그렇지, 넘쳐서 옆으로 흐르게끔 되어지죠. 그때 옆으로 넘쳐 흐른 그 부분을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이제 열을 갖다 흡수해서 가득 채워졌을 때, 자, 또다시 지구가 열을 갖다가 방출하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는 지표면에서, 자, 나머지 20%는 흡수했던 대기층에서 또다시 방출을 해서 70%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어지게끔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방출되어지던 것들이, 자, 온실가스에 의해서 일부는 다시 지구로 반사되어져 돌아오게끔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온실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게끔 되어집니다. 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갖다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온실 효과는, 자, 이 온실가스에 우리가 반사되어진 부분의 열들로 인해서 지구의 뭐가?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될 때 그 유지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해요. 그냥 단지 이 온실가스의 지구 복사 열 에너지가 반사 이렇게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온실 효과라고 하지 않고 그 반사되어진 지구 복사 열 에너지가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을 때 그것이 유지가 되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표현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거 표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 복사 열 에너지가 저위도와 자, 고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어떤 관계를 갖다 우리 가지는지 그것을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적도 지방인 저위도 지역은 아무래도 자, 이 빨간색이 태양 복사 열 에너지인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누구보다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그 양이 어때요? 그렇죠. 많겠죠. 이때는. 근데 이 고위도 지방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그 양을 갖다 비교했을 때 여기는 누가 더 많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건 여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렇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거고 자, 이쪽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남아도는 상태니까 에너지가 뭐? 그렇죠. 과잉 공급되어진 거죠. 그 과잉 공급되어진 것 갖다 어디로? 이 고위도 쪽으로 우리가 옮겨주면서 지구가 우리가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의 그래프는 보통 반쪽만 우리 나오게끔 되어졌을 때 자, 남는 에너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에너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위도가 이쪽이 0도, 이쪽이 또 90도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위도를 갖다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복사 에너지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 틀리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갖다가 서술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현만큼은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프 설명 못하면 선생님한테 꼭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구 온난화를 갖다 일으키는 온실 효과. 근데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자,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은 누구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이죠. 자, 근데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체이긴 한데 그것 말고도 수증기도 온실가스의 주범이에요. 자, 그리고 메테인도, 오존도, 프레온가스도 우리는 이 프레온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자, 그리고 메테인과 오존, 수증기도 이 온실 기체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지니까 근데 요새 이거를 학교에서 기출문제로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온실기체 종류는 여러분들 꼭 이거는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거는 자, 어렵다고? 아유, 이거 어떻게 외우지? 자, 오이, 수메, 푸. 좀 이거 외우는 방법들을 갖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아이디어 반짝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 온실기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갖다 차지하는 이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농도와 평균 기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보면 그래프상에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온도 어떻게 됐어요? 점점 높아졌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죠. 해수면이 상승되거나 아니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죠. 육지 면적이 어떻게 됐어? 감소가 되죠. 왜 우리 투발루라고 하는 그 200개가 넘는 섬이 이제 30몇 개밖에 안 남았대잖아. 바다 위에 갔는데 바다 위에 사람이 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대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육지 면적이 감소해서 섬이 잠겨버린 거야.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상이변 증가하고 있지. 라니냐, 엘니뇨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식량이 점차 부족해져. 왜? 환경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 사람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 좋지는 않지. 거의 건강 악화가 또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권과 우리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끝내봤는데,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날씨, 즉 구름의 생성 과정과 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그 기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공부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지구과학은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딱 짚어서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것들에 대해서 모를 때는 좀 반복해서 듣는 습관들을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준비해서 2강 때 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